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도 댓글로 물어오는 게 많습니다. 예, 예. 네, 뭐냐면요. 고양시 개인택시 양수시 이종 보통면허로도 가능한가요? 이랬습니다. 개인택시 이종 보통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예, 개인택시는 이종 보통으로도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예, 예. 다음 댓글은요. 대구 7천입니다. 크크 그랬는데 대구가 이번 주에 7천으로 올랐죠? 예, 전주에 6,8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이 상승해서 7천만 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다음 주에도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가 안 되는 이유. 다른 지역은 택시가 많아서 시와 개인 택시조합 돈을 걷어 넘버를 구입하여 폐기를 해버렸는데 대구는 아무것도 안 하니 넘버 값이 싼 거임 이랬습니다. 이게 맞나요? 지금 큰 도시는 감차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해서 감차하는 도시는 시 예산이 부족해서 감차하는 도시는 없고,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인구가 줄면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매매를 못 오고 시에서 그걸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감차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대구는 법인 택시를 감차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멈춰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천도 전에는 감차 계획이 2,000대를 감차하라고 그러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개인 택시 조합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라고 그러는데,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감차할 만큼 자금력이 넉넉하지 못해요. 네. 예. 대구가 인구수 대비 택시 수가 많은 건 사실이죠. 지금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합치면 한 15,000대가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8,941대 정도가 되거든요. 인구 수도 인천이 많은데 택시 대수도 인천이 적잖아요. 네. 대구는 인구 수도 인천보다 적고 택시도 대수가 많고, 그러니까 택시 가격이 넘버 가격이 자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개인 택시 넘버 값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네. 다음 댓글은요. 인천은 최근에 물량 쌓인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왜들 담합을 하는지, 물량 많으면 1억 2천으로 내렸다가 또 매수 대기자가 많아지면 1억 3천 갔다가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1년 내에 1억 2,400입니까? 크크. 서울처럼 올랐다가 또 1,000만 원 훅 까였다가 이래야 이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그만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7대, 8대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고 물량을. 근데 교육생이 꾸준히 배출돼서 오다 보니까 바로 주마다 바로바로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대표님, 개인 택시 시세를 담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 넘버 시세는 한두 푼이 아니라 억이 넘잖아요. 억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단합을 하냐고요. 들어오면 바로바로 팔아야지. 개인 택시 매매 업소는 그렇게 큰 재벌이 아니고 영세 사업자들이에요. 영세 사업자인데 뭐 10대, 20대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풀지 않고 단합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면은 시장 형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팔고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절대 단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가격이 너무나 등락폭이 없으니까 혹시나 단합해서 얼마 금액에 묵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시들도 택시 시세가 그렇게 뭐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형성에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정나는 거지 단합해서 금액이 오르고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대구 택시 수가 너무 많아요. 누가 책임 이랬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건 긴 앞날을 못 내다보고 무제한으로 해서 증차를 해준 결과죠. 네. 본인들 지자체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법인 택시도 일정 대수를 가지고 있고 모범 업체로 발표가 나면은 증차를 계속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인구수 비례해서 앞날을 못 내다보고 무분별해서 징차를 내준 결과죠. 네. 결국은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대구에서 월 800 찍는 사람 보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구에서도 월 800 찍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네요. 이거 개인 택시라는 것은 어떤 분이 얼마를 벌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네. 다 똑같은 기준으로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최고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일정 금액에 본인이 이럴 수 있는 만큼 버는 게 최고치인 거죠. 네. 예. 어떤 분야든지 상위 10%의 일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표준 금액이 8천만 원대 하시는 분들이 3,900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 오히려 좋지. 어차피 번호판 있어야 영업 가능한데 사람 대신 자동차만으로 영업이 되니 이젠 번호판 여러 개 더 사서 오토 돌리면 되니 번호판 가격은 더 비싸지겠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택시 회사가 아니면은 여러 대를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없고 지금 사업 면허권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법인 택시 회사의 사업 면허권이 있고 추후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더라도 그 사업 면허권 주체가 누구에 가냐에 따라서 면허권 시세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예. 자율주행하고 무인주행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걸 막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예. 제가 볼 때도 뭐 자율주행이 되면 오히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업권, 면허권 주체를 누가 가질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행기도 사실은 자율주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하철도 그렇고. 근데 왜 이걸 항공사 같은 경우에 조종사를 두고 철도 같은 데 기관소를 두냐면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걸 사람이 해야지 기계가 할 수 있나요? 네. 예. 그래서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 택시나 택시가 자율주행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 사람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타고 내리게 이렇게 돼서는 좀 안전의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 댓글은요. 조심하십시오. 자가용 무사고 개인택시 면허 구입 시행일자가 2021년 1월입니다. 그때 구입한 사람들 중에 생각했던 거와 틀리고 낮에만 운행해서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면 용돈 벌이가 안 되고 야간 새벽까지 취객이나 진상 고객들 상대하며 힘들게 운행해야 기본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5년 전매 제한에 걸려 밖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 1월이면 자가용 면허 구입 시행이 만 5년으로 순차적으로 면허 쏟아져 나올 수 있고 현재도 면허 팔려는 분들 대기가 많아서 바로 팔리지 않는 거로 압니다. 개인 택시 썰렁썰렁 해서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달에 600 벌었다 700 벌었다 하면 이것저것 떼면 순이익이 얼마인지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운전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무사고 5년으로 구입한 분들이 이제 내년 1월이면은 그 면허를 내놓을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댓글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만 5년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만 61세가 넘은 분들이 더 많아요. 네. 5년 무사고 기준으로 사신 분 중에서 지금 매입해서 가시는 분 10분이면은 6분, 7분이 전부 다 만 61세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거는 그거는 아마 예측이 틀릴 거로 봐요, 저는. 예. 네. 개인 택시 사가지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적응 못 하시는 분보다 적응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왜 진작 개인 택시를 선택을 안 했나 후회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프랜차이즈 하시다가 개인 택시로 넘어오는 사례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어느 직업이든지 100%다 적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일부 분들은 적응이 안 되면 그건 자연히 이렇게 시장에서 또 면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는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요금
벌이도 결정이 나는 거지 일률적으로 누구는 얼마 벌고 누구는 덜 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얼만큼 이러는 시간을 좀 늘리면은 수익은 더 나아지는 거고 일을 적게 하면 수익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자율주행 택시 허가를 준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택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율주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풀면 화물도 다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허가제를 다 풀어라 이런 취지의 댓글 같아요. 예, 이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고 허가제를 다 풀고 다 영업용으로 돌아선다면은 그 수요를 인구수 비례해서 차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그거 수지타산이 맞나요? 안 맞는 거지. 그리고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총량제예요. 총량제에서 정해진 대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더라도 지금 기존의 개인 택시 사업 면허권이 그만큼 소각이 돼야 감차가 돼야 자율주행 택시 대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면허권 용달 화물차 무제한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택배 차량이라고 내주고 전기차라고 내주고 그래갖고 그 물동량이 많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 채산성이 안 맞아갖고 최악의 상황인데 뭘 더 내주길 바라시냐고요. 네. 예. 만약에 택시나 화물차를 여기에 대해서 허가제가 폐지가 된다면 아마 택시나 화물차계가 붕괴될 겁니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고용 안전율에서도 택시나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예. 어느 업종이든지 이렇게 진입 장벽이 없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개인 택시나 화물차 사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이런 자꾸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허가제가 폐지되면 아무나 택시하게 되면 시민들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육 제도가 있고 단계적으로 거쳐서 택시를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허물어뜨려 버린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아무나 운전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예, 위험한 예.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천안은 너무 비싸요. 가격 자꾸 오르는데 조금이나마 내려갈 예상은 없는지요 했는데 이 천안 같은 지역도 택시 시세가 오르는가 봐요. 예, 택시 시세라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결정나는 거지. 매도 물량이 많고 매수자들이 적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매도 물량이 적고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시장 형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지방이라도 그 지역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개인 택시 넘버 시세가 형성되니까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인 택시 시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쭉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결정된 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버스 택시는 10년 안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 나올 것 같아 개인 택시 사이가 망설여진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 정도 댓글 달 정도 되면 개인 택시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버스나 택시나 언젠가는 자율주행 택시 나오겠죠. 네. 나와도 현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이분은 사업 주체는 확인도 안 하고 외국에서 자율주행이 돌아다닌다니까 막연하게 우리나라도 곧 자율주행이 되겠지 하는데 이건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결국은 최근에 와서는 현대자동차도 보면 전기차 생산 라인을 멈췄어요. 판매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그 전기차만 해도 그런데 자율주행 차가 뭐 1, 2년 안에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방송했을 때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고 했을 때 금방 1, 2년 안에 나와가지고 택시 다 폭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나요? 안 돌아다니잖아요. 시험 주행하고 있는 사례인데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 함부로 그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다니게 되는 거는 그 스스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국제적인 그 윤리적 기준이 아직 없어요. 그런 것들을 또
법규적인 문제로 도로교통법을 완전히 개정해가지고 무인차가 아무 도로나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수동 주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쉽게 볼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요. 아직 선진국이라고 자율주행 택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3.5단계밖에 안 됐어요. 5단계 돼야 끝나는 거예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맞아요. 지금 은퇴자들 난리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 때까지 남 눈치 안 보며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가장 좋아서 모두 뛰어들라고 해요. 대기업, 은행 등 고퀄리티의 은퇴자들도 마인드가 깨인 사람은 눈치 안 보고 진입하려고 합니다. 서울 시세도 계속 오를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진짜 세상을 보는 눈이 탁 뗀 분이네요. 예.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게 개인 택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며칠 전에 그 TV 방송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개인 택시 선호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십 년간은 끄떡없을 거예요. 예.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높은 직에 있던 분들도 퇴직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고위직에 있었던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옛날에 내가 뭐였는데 이런 생각 가지는 순간 퇴직 이후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럴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제2의 직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갈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다음 댓글은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는데 몸이 갑자기 많이 불편해져서 아들인 제가 양수 교육받고 개인 택시를 물려받으려는데 가능한가요? 재산 증여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적으로나 다른 어떤 문제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차량을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하신다는 건데 자격 조건만 되면은 아버지 차량을 물려받아서 아드님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보는데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이익 당할 일도 없고 개인 택시 면허권에 달려있는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2.2%만 물면은 가능하십니다. 네. 어떤 문제로 불리한 부분은 없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조합에서는 양수 교육 1년에 4번에서 8번 하면 간단합니다. 조합에서는 뭐 하는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개인 택시 교육을 개인 택시 남바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 조절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전혀 틀린 얘기인데 개인 택시 지금 살려고 해서 교육 못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개인 택시 교육장을 늘리라고 했더만 그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 일부러 개인 택시 교육장 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개인 택시 남바값이 많이 오를까봐. 이분 같은 분도 있어요. 예. 네. 양수 교육이 지금 안 돼가지고 택시 양수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일부 그런 분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엉뚜당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개인 택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뭐 교육을 복골복으로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웃기는 일입니다. 다음 댓글은요. 65세 이상은 택시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랬는데 65세 이상이라고 사고 비율이 높나요? 택시만 사고가 있나요? 자가용도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사고 나는 것은 비슷해요. 네. 근데 유달리 택시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사고 나면은 몇 세에서 고령자 때문에 사고 냈다고 몰아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격 유지 검사를 만 65세까지는 3년에 한 번, 만 70대는 1년에 한 번씩 해서 자격 유지 검사 통과한 사람만 개인 택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격 유지 검사에서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다 걸러져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딱 재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로 해서 은퇴해서 들어오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65세에 자율적으로 은퇴를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일할 사람은 인구수는 계속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25세까지가 한 분기, 그다음에 25세에서 55세까지가 2분기, 그다음에 55세에서 75세까지를 3분기, 75세에서 100세까지를 4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냐면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75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75세 이후에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네, 맞습니다. 요즘 현역에서 은퇴하려면 한 80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본인 관리만 잘한다면은 네. 나이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예. 75세까지는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은퇴 후 강화도에서 살면서 개인 택시 생각 중인데 강화도는 넘버 가격이 인천과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건지 다르면 가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행정구역상 강화도 인천이고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인천에는 강화하고 웅진이 있어요. 네. 강화는 강화 나름대로 강화 택시가 있어요. 강화 택시가 있어가지고 넘버값이 2억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강화 택시를 하려면 강화 택시 면허를 사셔야 되는 거고 인천 택시 면허도 사실 수가 있으세요. 다만 강화에 사시면서 인천 택시를 하려면은 주소지를 인천으로 옮겨야만이 가능하세요. 네. 이분 댓글로 봐서는 강화도에 살면서 강화도 택시를 하고 싶다. 그런 취지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강화에서 살면서 강화 택시를 하려는데 가격이 강화 택시하고 인천 택시가 차이가 나냐 그거 같아요. 네. 강화 택시는 2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천은 1억 2,400만 원에 거래되는데 행정구역상 인천 광역시엔 맞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또 분리가 되는 거죠. 네. 강화읍이 되는 거고 인천광역시가 되는 거고. 네. 예. 강화 택시가 인천보다 훨씬 비싸네요. 강화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강화에서의 택시 영업하려면 수입을 기대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같은 인천 넘버지만 회사 택시 인천 시내하고 강화하고 산업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깊게 고민하시죠.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맞아요. 강화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지만은 강화 지역의 특성이 있어서 강화 택시가 별도로 있어요. 네. 강화 택시 같은 경우는 난방값도 비싸고 강화 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래처를 가지고 고객이 있어야만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네. 강화에서 개인 택시 하려면 수입은 좀 포기해야 되네요. 어떻게 보면 수익면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요? 탄고를 많이 만들면은 수익은 좋죠. 예, 예. 그리고 군부대가 많아서 콜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인천은 그냥 일반 그 택시 손님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강화는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아니네요. 강화는 그래도 그 지역 특성이 있잖아요. 네. 군부대가 많아서 군부대에서 콜로 많이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네. 다음 댓글은요. 요즘 개인 택시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 어떤 이유로든 목에 곧 찰 것 같은 느낌 이랬습니다. 이제 상한가에 다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상한가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네. 수요자가 많이 몰리게 되면 계속 그 수요는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인 택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 그리고 개인 택시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많이 오른 거는 2억 3천 원 도시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 원에서 거의 고정돼 가지고 거의 안정권에서 들어서 그 금액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전국 9대 도시 저희들이 매주 시세 방송을 하지만은 그렇게 뭐 급격하게 오른 곳이나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예, 예. 올라도 소폭 오르고 내려도 소폭 내리고 지금은 거의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저희들이 개인 택시 이런 방송을 한 이유는 제2의 직업과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아마 다른 분야도 제2의 직업을 가지려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서울 거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서울 거주 요건은 전에 살았던 1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다 인정받습니다. 네. 대신에 개인 택시 매수할 때는 서울에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할 때는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고 만약에 서울이 요즘 집값이 비싸잖아요.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그 중심지에 있는 소도시로 옮겨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예. 이 서울 거주 요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나 보네요. 거주 요건은 과거 1년만 거주해도 되는 거고 개인 택시 살 때는 서울로 옮겼다가 개인 택시 취득 후 다시 지방으로 갈 때는 그 사용 본거지를 개인 택시 조합에다 놓고 전출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우리 마누라가 개인 택시 하니까 제일 좋아하네요. 이랬습니다. 이거 뭐 돈 벌어다 주니까 당연히 집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개인 택시는 보진만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금액의 입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좋은 거죠. 네. 또 남자가 일과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수입을 가지고 와서 또 주고 집에서 또 밥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가용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자영업 30년 하고 3년 전부터 개인 택시 해요. 숙박업, 개인 택시 너무 만족합니다.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이분은 자영업 30년 하고 나서 개인 택시 해보니까 개인 택시가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영업을 하게 되면 온 식구가 거기에 다 달라붙어야 되는데 개인 택시는 혼자만 일해도 충분하잖아요. 네. 이분은 숙박업을 했었나 봐요. 예, 예. 그 숙박업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네. 다음 댓글은요. 지방은 부재 다시 시행해야 함. 택시가 너무 많아 이랬습니다. 택시가 많아도 이건 감차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부재로 묶을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양수교육 무사고 아니고 자동차 무사고 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교육 2년차 낙첨자예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수 교육에 5년 무사고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5년 무사고 조항이 장롱 면허도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운전을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면허증만 갖고 있어도 그걸 다 무사고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 제도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교육 2년차 낙첨자예요. 그랬는데 2년 동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첨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희가 교육장을 늘리자고 하니까 교육장을 늘리면은 인원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져 갖고 매매 상사만 배불린다 하고 그렇게 댓글 다루신 분도 있더라고. 예. 매매 상사가 배부를 수 없는 게 사고 파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네. 다음 댓글은요. 이건 진짜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택시 하다가 번호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차 넘버 번호 바꿀 수 있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예, 가능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방법은 얘기해 드릴 수 없고 제 개인 톡으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사사사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예.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스토킹을 단행해가지고 그 번호를 계속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번호를 바꿀 수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대표님한테 개인톡 드려야 되겠네 이런 분들. 예,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택시 자격증 소지자 부부 자녀 중 한 명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택시는 1인에 한정된 1인 사업자예요. 식구들이 다 하게 된다면은 그건 개인 택시가 아니고 회사 택시가 되는 거죠. 아버지, 아들, 부인 3명이 운전하게 되면 3궤도로 돌아다니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명이 한 대에 개인 택시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분이 하시게 되면 개인 택시가 3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요. 1인 명의 개인 택시 2대 면허는 안 되는지요? 이랬습니다.
개인 택시나 화물이나 1인 1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법인 택시가 아닌 다음에는 개인 택시는 무조건 1인 1대입니다. 네. 이분 얘기대로 되면 한 대는 내가 운행하고 한 대는 뭐 대리운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운수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운수 회사가 되니까 개인 택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법인 택시죠, 뭐죠?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요. 나도 가방끈이 짧아서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지하철 유지 보수팀에도 15년 해봤고 가락시장에서 리어카 반나절에 5,000원 주고 빌려서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실어다 주고 돈 받는 일도 해봤고 학생들 보수학원차 셔틀도 해봤고 솔직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해봤는데 2년 동안 법인 택시 했고 개인 택시 이건 그저 먹는 겁니다. 거기다 수입도 괜찮고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분은 하도 고생을 해보시니까 이 개인 택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취지의 댓글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만큼 중요하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분 이 댓글로 봐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사신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행정이란 게 시행하면 끝인데 그리고 부재라는 것도 원래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다음 달 개인 택시 시작합니다만 솔직히 걱정입니다. 치킨집이나 일반 개인 사업장하고는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택시라는 건 운송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인다면요. 결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우리나라 하도 행정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부재가 지금 또 재도입 될까 봐 이런 댓글 다신 것 같아요. 부재 재도입은 절대 안 되고 부재 재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데 절대 풀어진 부재를 다시 묶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데 지금 부재 풀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심야 교통 대란을 다 해결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 부재를 다시 묶어가지고 그 불편함을 자초할 일은 없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요. 지하 주차장 가서 시동 켜면 출근, 시동 끄면 퇴근, 상사 눈치 없이 나만 열심히 하면 꾸준한 수입을 안겨주는 개인 택시 최고예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분 댓글에 좋아요가 15개 달렸어요. 그래, 긍정적인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본인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본인 체력만 잘 챙기면은 은퇴 시기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개인 택시 저도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택시가 저희들이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직업이나 장점과 단점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어느 직업이나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개인 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개인 택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단점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대표님이 개인 택시 하실 때는 손님들이 어땠어요, 수준이요? 그때는 더 심했죠. 차에서 담배 피우고 가래뱉고 욕하고 그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도 손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손님들 수준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으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노후 편안하게 보내세요. 네. 개인 택시도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는 편이죠,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